다른 대형 SUV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가격대를 포기하고도 트레일 블레이저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 이유도 이제 같이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성 말씀을 드리면 네. 쌍용의 이제 코란도를 처음에 고민을 했었는데 네네. 그 차를 운전하면은 차가 진짜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제가 또 기사를 봤거든요. 네. 쌍용의 이제 모기업인 네. 회사에서 네. 올해 한 1조 정도의 투자금을 줄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쪽도 여의치 않고 쌍용도 비전이 많이 없는 거라 생각했는지 네. 투자금을 이제 한 300억인가? 400억 정도로 줄여서 6, 700억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쌍용이 이제 뭐 신차 개발에 어려움도 있고 뭐 쌍용이 위기다 기사를 봐서 뭔가 정이 안 갔구나 또. 혹시 만약에 내가 코란도를 샀는데 쌍용이 없으시면 어떡하지? 혹은 쌍용을 샀는데 쌍용이 뭐 딴 데로 팔려고 가서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또 제외. 그럼 또 코란도는 또 아니다 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제했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러면 이제 사실 저의 꿈의 차가 카니발이었거든요. 카니발 좋죠. 카니발을 또 싸게 사면 또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 또 많이 빼면. 그 중고도 알아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코란도를 한번 타볼까 해서 또 쉐어링 서비스로 코란도를 타봤는데 풍절음이 또 들렸나요? 예. 이게 그 풍절음이 또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 풍절음 공명음이.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막 운전할 때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리거나 내가 원치 않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더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크죠. 그래갖고 이걸 어떡할까 보니까 뭐 남은 게 트레일 블레이저였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뭔가 울며 겨자 먹기로 산 차 같은데 그렇지만 않잖아요. 또 분명 엄청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딱 빼놨는데 사실 저는 이 차를 딱 보자마자 딱 들었던 생각이 야 진짜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이 차가 제일 멋있고 제일 예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자인도 많이 그 구매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디자인은 셀토스나 XM3나 뭐 트레일블레이저랑 비슷하다? 고민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탔을 때는 외부 디자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로지 주행 성능에 약간 실속형이구나. 포커스를 맞췄어요. 사실 디자인으로 치면은 XM3가 제일 예쁘거든요. 그래요 또? 소형 SUV 중에 유일하게 이제 쿠페형으로 나와서 그래요? 마치 벤츠 GLS를 오는 것 같은 느낌. 얼마나 멋있어요. 가끔 보면 헷갈린다니까 이거. 디자인은 또 XM3가 낫다 의견은. 예. 실내 디자인은 어떤가요? 제가 이 실내 디자인은 사실 보면은 안 이쁜 편이긴 해요. 셀토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버튼이 편리하게 좀 더 배열돼 있고 조금 더 직관적이고 근데 안 예쁘다라기보다 그 제가 또 찾아보니까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치면 또 아날로그 감성이긴 하죠. 근데 좀 더 현대화적인 거는 셀토스와 XM3가 조금 더 현대적이긴 한데 요거는 버튼들이 이렇게 누르는 식으로 되어 있고 기어봉도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다른 차들은 어떻게 생긴지 혹시 터치식인가요?
이 차가 이제 그 옵션을 넣을 수 있는 순정 내비 크기가 그 셀토스와 XM3에 비해서는 많이 작아요. 얘들은 무슨 테레비를 안에 넣은 줄 알았어요. 아, 내비가 엄청 크게 되어 엄청 있는데. 커요. 장난 아니에요. 약간 더 최첨단 같은 느낌이 들겠다. 그렇죠. 근데 사실 크면 좋은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운전할 때 봤던 내비가 사실 핸드폰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비하면 또 한 5배 크거든요. 이게. 그렇죠. 핸드폰 대비하면 훨씬 크죠. 이 크기 때문에 이 차를 포기해야 되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부분이 더 마음에 드는데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 거네요. 그 트렁크 여는 거. 차를 이제 또 구매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차를 사면 무조건 전동 트렁크 있는 차를 사고 말겠다는 생각이 제가 있었어요. 전동 왜냐면 트렁크. 전에 탔던 차가 그 무쏘가 트렁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트렁크를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못 올려요. 무거워서. 높이도 높고 무게도 무거우니까 이렇게 힘으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게 그 전동 트렁크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트렁크 열리고 닫힘 버튼이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맥스 4분의 3 오프가 있는데 이거를 버튼을 조작을 하시면 최대치를 열리고 4분의 3 지점에서 멈추고, 오프를 하면은 수동 모드로 바뀌어요. 오프는 언제 쓰냐? 세차장에서 자동 세차 중에 문 열리지 말라고 그 딜러분께서 오프로 바꿔놓으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면 훨씬 편하니까. 저 무쏘 차량 같은 경우는 저도 피곤한 날에는 끝까지 못 올려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전동 트렁크 있는 모델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셀토스, 그다음에 트레일블레이저, 그다음에 호란도. XM3는 또 없나요? XM3는 없어요. 다 옵션을 다 해도 없어요. 옵션으로 넣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전동 트렁크를 했는데 너무 편리해요. 그러니까 저는 차가 모닝인데 모닝은 어차피 차도 작고 트렁크도 작아서 그게 무겁지 않거든요. 근데 소형 SUV 정도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특히 여성분들이나 이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동 트렁크 뒤에 마크가 빔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발로 차면은 열리더라고요. 차를 발로 차면 안 되고. 아니 가끔 이게 뭐 저거 차면 열려면 바로 차더라고 사람들이. 차면 안 되고 이제 양손 가득 짐이 있을 때 그걸 내려놓고 또 버튼 열고 이러면 힘드니까 든 채로 발로 한번 모션을 줘서 차를 열고 센서로 이제 인식을 해갖고 열어주는. 그 다른 차이도 다 있나요? 그 셀토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도 진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걸로도 차를 닫을 수 있어요. 트렁크를. 그거 진짜 좋네요. 닫는 것까지 되면은. 자, 그러면은 장점도 많이 알아봤고 이제 단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2열 에어 벤트, 송풍구, 2열 에어컨이 이제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쉽긴 하죠 사실은. 뭐든지 이제 있는데 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제 트레일블레이저가 이제 최상위 트림의 옵션을 다 넣어도 뒤에 에어컨을 달 수 없는. 왜 그런 거죠? 이해를 못하겠네. 근데 이게 너무 시원해서 앞에 게 뭐 상관없는데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게 또 직방으로 에어컨을 또 쐬야지 또 시원한 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1열 아래쪽에 이제 에어컨 나오는 바람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이쪽인가? 그래서 2열에 에어컨을 쏠 수 있게, 2열에 에어컨 좀 더 원활하게 갈 수 있게 구멍이 또 따로 있어서 상관없긴 한데. 그럼 에어컨이 여기로 와서 선풍기처럼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에어컨? 여기서 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더 잘 통하게 하는 구멍일 뿐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좀 아쉽네요, 그 부분. 아쉽죠. 무선 충전에 대한 얘기도 또 많더라고요. 무선 충전이랑 이 앞에 포트가 있는데 여기가 포트, 그다음 무선 충전인데 이게 고속 충전이 아니고 그다음 무선 충전도 좀 쉽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을 하면 배터리가 떨어져요. 충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충전은 되는 상태이지만 충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가 오히려 좀 천천히 떨어지겠지만 떨어진다라는 거네요. 충전이 안 되고. 왜 고속 충전과 고속 단자를 안 넣어놨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너무 세면 그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 배터리가 내 차가 작다 보니까 배터리도 좀 낮은 용량으로 들어있는데 너무 많이 잡아먹을 수 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단자를 꽂아가지고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고속 충전을 꽂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방법은 있으니까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린 게 아쉽다. 옛날에 또 이슈됐던 게 다른 차들 중에서는 무선 충전이 이제 발열 때문에 안 되더라 이런 부분인데 그런 증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발열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 것 핸드폰이 같고. 다운될 정도는 아니다. 괜찮네요. 그러면 어없는 것보다는 어쨌든 있는 게 나으니까 좋으니까. 나쁘지 않네요. 그럼. 자, 조수석 왜 100% 폴딩이 안 됩니까? 헤보레의 이제 미국 판매 버전에는
조수석이 100% 폴딩이 돼요. 오. 왜 안 되냐라고 보니까 쉐보레에서 트레일블레이저를 만들 때 1열에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대요. 100% 폴딩이냐 통풍 시트냐 였는데 이제 국내에는 사실 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 통풍 시트가 좀 더 사람들이 원해서 그 폴딩 기능을 빼고 통풍 시트를 넣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둘 다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은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은 저도 통풍 시트를 고를 것 같긴 하네요. 저도.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뭐. 비상등 위치.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해요. 이게 거리가 여기에 있는데 저도 이 비상등 위치는 조수석에서 같이 눌러줘라고 만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꽤 많이 불편한가요? 그래요? 아니 물론 이제 적응하면 뭐 이제 괜찮겠지만 괜찮겠지만 제가 등을 딱 붙인 상태에서는 저는 손이 안 닿거든요. 안 닿- 근데 이제 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도 공간이 있긴 있어요. 이제 이쪽에도 공간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 이쪽에다가? 놓으면은 스티어링 휠에 조금 가려지긴 하는데 가려져도 여기가 낫지 않나요? 그지요. 솔직히 말해서. 왜 굳이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꽤 불편해요 이게. 딱 여기다 놓으면은 그냥 딱 좋을 텐데. 그러네요. 이거 좀 의아한 부분인데 이것도 또 근데 너무 가려지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겠죠. 뭐 엄청 불편하진 않으니까 네. 이것도 뭐 그래요. 그런 부분 그냥 아쉽다. 아쉽다. 세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 네. 개만. 그 또 이제 제가 IT 유튜버이면서 차량 리뷰도 하면서 다 리뷰를 하는 사람인데 좋은 소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차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성능을 따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따로 뭐 버튼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뭐 이것 때문에 차가 조용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뭐냐면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스피커에서 소리를 엔진 음이나 이런 잡음들을 스피커에서 상쇄하는 다른 파장을 내서 더 실내를 조용하게 만드는 기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진짜 조용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가 사실은 기본인 것 같은데 다른 차들이 너무 소음에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리에 대한 차단음 정도는 완벽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트레일블레이저가 최고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가 되겠네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스피커 얘기로 좀 넘어갔으니까 그 추가 스피커를 하셨죠? 우퍼를 추가하셨고 옵션이랑 그 다음에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스피커가 원래 6개가 들어가는데 7개로 만들면서 아마 우퍼도 이것도 스피커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뒤에 2개, 5, 6. 나 우퍼까지 포함해서 7개인가요? 그게 보스 건가요? 예, 보스 스피커예요. 그거는 이제 어떠죠? 가격이? 대략 50만원? 50만원, 60만원 했던 것 같은데 50만원 정도 추가를 하는데 제가 만족하시나요? 예. 이 차를 또 그런 이제 짜잘한 옵션들은 웬만하면 다 풀로 꽂는 걸 추천한다. 그러면은 그 옵션들 중에서 나는 옵션을 선택을 하고 싶다. 이렇게 풀로 안 넣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추천하는데 꼭 필요한 거 하나만, 그러면 딱 하나만. HUD, 뭐 보스 스피커, 파나로마 썬루프 이것저것 있잖아요. 하나만. 사실 저는 썬루프, 파나로마 썬루프. 이 차를 사는 이유만큼 중요했으니까. 만약 이 차를 고집하신다면은 썬루프는 무리하시더라도 넣는 거를 무조건 강추드려요. 개방감은 이게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주행과는 조금 거리가 먼 옵션인데 주행과 관련돼서 봤을 때는 안드로이드 오토도 아마 옵션으로 넣으셔야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조건 하시는 게 저는 좋죠. 왜냐면은 순정 내비 같은 경우는 실시간 경로를 받기 위해서는 또 핫스팟을 켜서 연결을 한다든가 번거로움이 있는데 일단은 이 차 같은 경우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기 때문에 뭐 장거리로 갈 때는 사실은 무조건 핸드폰 충전 때문에 유선으로 연결을 하지만 근처에 한 30분 내의 거리는 충전을 보통 안 하고 이제 왔다 갔다 거릴 때는 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정말 좋거든요. 넣을 수 있는 최신 기능인데 안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넣는 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고 그 다음에 이제 SUV 차량을 또 생각을 하신다면 전동 트렁크도 많이 강추드려요. 사실 다 넣는 게 좋네요. 들어보니까 그럼요. 파나로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 안드로이드 오토, HUD 뭐 등등등 다 넣는 게 좋네요. 근데 이제 나름의 순위를 정해 본다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주행에 좀 더 주행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많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드로이드 오토고 전동 트렁크보다는 썬루프가 조금 더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쪼무르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 기준에는 파나로마 썬루프가 1등인 것 같아요. 크루즈 모드 어떤가요? 이게 이제 크루즈 모드가 이제 어댑
액티브 크루즈 모드라고 이 쉐보레에서는 명칭이 그렇게 되고 있고 회사마다 또 아마 명칭이 다른가요? 현대에서는 스마트 크루즈로 되어 있을 거고 원래 기존 크루즈 모드는 이제 속도를 맞춰놓으면 앞차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 속도만 무조건 유지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손을 한 번 더 움직여서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그쵸. 앞차가 없을 때는 다시 속도를 올린다든가 그쵸. 그런 게 있는데 이 기능은 앞차가 줄이면 같이 줄고 앞차가 올리면 같이 올리고 이게 그냥 크루즈 모드랑 다른 차이인가요? 그게 가장 큰 차이죠. 그러면 다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그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앞에 이름이 바뀌어서 거의 반자동 주행이에요. 이 기능이 좋은 게 고속도로에 갔을 때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최고 속력이 110 제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5로 맞춰놓고 차로로 달리면 앞차가 이제 100으로 줄면 같이 100으로 줄고 앞차랑 같이 올려서 거의 운전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편리한 기능이죠. 그 믿음도는 얼마나 되나요? 신뢰도는 사실은 많이 적은데 퍼센트로 따지면 처음에는 10%, 현재는 거의 한 70%. 70%. 대략 한 5, 60% 이상 믿음 신뢰도만 있어도 사실 운전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는 있으니까 나쁘지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간 거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차가 멈추냐. 무섭기 때문에 저는 최대로 해놨거든요. 그걸 넘어가면은 제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크루즈 모드는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아까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미러링 서비스잖아요. 사실 스마트폰이랑 내비게이션이랑 연결을 하는 서비스인데 이 연결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편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순정 내비는 실시간 경로 안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실시간 내비가 되는 핸드폰 내비를 쓰잖아요. 그쵸. 이 차를 선택했던 또 그 10 중에서 한 2, 3 정도를 차지했던 게 이 차만 무선이에요. 셀토스, XM3 그 다음에 아마 코란도도 다 유선으로 알고 있는데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이 차만 무선이에요. 다 되는데 유선으로 된다. 무선. 장거리 100km 이상 뛸 때는 무조건 핸드폰 배터리 때문에 그죠. 유선을 연결하지만 사실 우리가 잠깐 국내에서 할 때 다닐 때는 안 꽂잖아 잘. 그쵸. 다른 차들은 그 잠깐은 가는 거리도 근데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려면 유선으로 연결해야 되고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네요. 내가 사야 될 이유가 명확하구나 라는 걸 느꼈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레일 블레이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고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AT의 또 차 리뷰였습니다. 친구의 트레일 블레이저 신차 리뷰를 해보았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제발. Thank you.